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습니다. 거래시장은 약보합세 거의 보합이죠. 0.35포인트 하락했었는데 바로 이제 상승 반전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0.25% 정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양매도 개인 쪽만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기관 쪽에서 14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 각각 99억과 51억 정도 매수를 해주네요. 전날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110억대 정도 매수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장의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쌍용차를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 20%에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매도에 대한 시기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쌍용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게 어저께 증시 큐어보세요에서도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인데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일단 오늘 자리대예요. 오늘 9,300원대 요 자리대죠. 일단 절반에 대한 저항대는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게 어저께 상담하셨던 분 같은데요. 일단은 요 자리대가 넘어가 줘야 추가적으로 이제 10,000원 정도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매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 보게 된다라면 매물벽은 어느 정도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신차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근데 아직까진 적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 차례 조정까지도 일단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죠. 상승 N자형으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10,000원짜리대를 재탈환을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또 횡보를 해주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저라면 9,350원 이상권역에 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조금 정도는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한 9,500원 위에 9,500원 이상에서는 일단 일부 좀 줄여놨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9,000원 이하권역이죠. 한 8,700원, 600원 요 자리대 왔을 때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메디톡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162,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메디톡스를 한번 볼게요. 메디톡스 162,000원짜리대 매수하셨어요. 이런 분들 참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16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수익이 한 40% 이상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눌림 조정이 났고 있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61선을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움직였는데 요 자리대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요 자리대. 그죠? 이 26만원짜리대가 좀 저항 구간인데 지금 거래 흐름으로 좀 보게 되면 괜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일단은 확인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예측 매도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저라면 이 정도 수익이 좀 나셨다라면 한 23만 원을 좀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23만 원짜리 때가 깨지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이익을 좀 확정 짓는 전략이 좀 어떨까.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즉 정고점짜리 때를 넘어서는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기관 쪽에서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6만 원짜리 때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한 27만 원, 28만 원 정도 때까지도 추가적인 상승기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SK컴즈예요. 8,7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컴즈를 한번 봅시다. SK컴즈를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처지질 않네요. 자, SK컴즈를 좀 보게 된다라면 처지질 않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놓고서 진행해야겠네요. SK컴즈를 보시게 된다라면 8,7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7,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자, 8,700원이에요. 8,700원짜리 때인데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하락 N자형으로 빠졌습니다. 하락 N자형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보면 1차, 2차 목표가는 하락을 시작한 자리대에서부터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니까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는 넘어갔어요. 이 7,250원짜리 때, 이 7,200원짜리 때를 안착을 해야 이 하락 N자형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7,200원을 목표치를 도달하고서 다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그 자리대를 다시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8,300원 자리대예요. 요 자리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8,300원대까지 한번 보유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쉬어간다라면 한 6,600원, 700원 정도 때까지 눌림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예요. 85,00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봅시다. 한국가스공사가 과거에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85,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85,000원짜리 때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85,000원짜리 때 유상증자까지 걸리라, 이게 지금 수정주가니까 완전 울트라 초캡션 고점에서 잡으셨는데 20%란 말이에요. 이거 어쩔 방법 뭐 있습니까? 이거 매도하란다고 매도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85,000원이면 지금 40%, 30%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20%시고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빠졌을 때 좀 추가 매수를 좀 단행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드네요. 일단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와주고 있어요. 연기금 쪽에서 받쳐주고 있네요. 그 다음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때 적자 나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4분기와 1분기 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때 가스가 많이 쓰겠죠. 그러면은 얘도 일단 성수기로 좀 진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겠죠. 배당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이 안 나왔었네요. 그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배당이 이렇게 크게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보니까. 그렇다면 좀 기다리셨다가 한 55,000원권역, 55,000원권역부터는 한 번쯤 55,000원에서 한 53,000원 정도 때까지 오게 된다라면 비중을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도 55,000원짜리 때에서부터 2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가는 한 7만원 선까지도 밀려 내려올 겁니다. 이 정도가 오게 된다면 좀 길게 보게 된다면 내년 한 1분기니까 4월달 정도, 그 정도까지 본다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해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길게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년 1분기, 2분기 때까지는 보셔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신일산업이네요. 1,97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신일산업 한번 볼게요. 신일산업이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았던 그런 기업 같은데 1970원이에요. 자, 만남 봅시다. 뉴스를 한번 쭉 보면 얘네들 별 아주 생 쇼를 하고 있어요. 신일산업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시작해서 유상증자 추가 상장 해놓고 난 다음에 적대적 M&A 뭐 하고 앉았고 참 뭐 이럴 만한 그런 기업인가 싶기도 해요. 실적이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적자 기업 뭐 볼 게 있다고 적대적 M&A를 하는지 부채 비율 뭐 많고 재무구조가 썩 좋지도 않은 그런 기업인데 뭐 타라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197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저점 또 깼단 말이에요. 이거 요 저점 깨는데 만약에 요 1375원 요 저점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도 이거 원래 제자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0원대 초반까지 뺄 수도 있어요. 이거 적대적 M&A 하네 뭐하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를 꼬시는데 걔네들 참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나오세요. 추가 매수하지도 마시고 이거 추가 매수할 바에는 다른 종목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반등 나면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좋은 주식 하세요. 이거 뭐 대선 테마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뭔 테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관련주였나요? 이 종목이? 문재인 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나온다라면 지금 그런 흐름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주가. 그러니까 매도하고 딴 종목 하세요. 좀 쓰리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놓고 얘기를 해야 그 주식에 대해 현실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도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예요. 19,000원이네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일진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자, 일진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19,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이것도 뭐 매도하란다고 해갖고 매도할 그럴 주식이 안 될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선택하세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 반등 나올 때 종목 교체를 하신다든가, 즉 손절매 타이밍을 잡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물타기를 정말 하시든가. 이 19,000원짜리 때 비중 10%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적어도 물타기를 하신다면 3배수 이상 하셔야 됩니다. 이거 3배수 해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7,000원에 30%를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평단가 10,000원까지 떨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그 자리 때까지 물타기를 해서 이걸 롱텀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반등 나올 때 타협을 해서 종목 교체를 할 거냐, 이 부분들입니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리스크는 첫 번째, 물타기를 하려면 거래량 증가가 돼야 됩니다. 이거 거래량 40만 주 터진 것 같다, 거래량 늘었다라고 본다면 저는 그다지 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적어도 150만 주 이상 터지는 주가 흐름들이 나와야 물타기 시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7,500원, 600원짜리 때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입니다. 근데 얘가 실적이 나오나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실적은 나오는데 280억,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입니다. 내년에 410억 정도 영업이익 달성할 거다 하는데 이것도 까봐야 알 수 있어요. 즉 2012년대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난 이후에 성장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이익에 대한 규모치도 반토막 이상씩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들보다는 일단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한 7,500원 정도 때, 7,300원, 7,500원 정도 때 반등 타이밍을 노리시고 그 자리대에서 종목 교체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금융지주예요. 56,0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한번 보죠. 한국금융지주를 좀 보시게 되면 56,000원짜리 때 매수하셨어요. 차트 상당히 좋죠? 56,000원짜리 때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요거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요거를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면 참 좋은데 최근 들어서 일단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거 전고점 자리 때 58,000원짜리 때가
아마도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 다음 목표치는 한 59,000원, 6만원 정도 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때까지 좀 참고를 하고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크게 볼만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월봉 차트에 이 박스를 넘어갔거든요. 이 박스를. 그럼 이렇게 요 한 폭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7만 한 5천원 정도가 될 건데 일단 그 전에 6만원짜리 때가 조금 매물이 좀 있습니다. 6만원. 6만원이 넘어서야 그 다음 자리 때 한 7만원에서 7만원대 후반 정도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8,50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번 봅시다. 8,480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 친구가 작년도 때 그리고 올해 뭐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이제 바닥은 얼추 나온 것 같습니다. 8,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좀 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한 9,000원대 초반권역 일단은 9,400원, 500원 그 정도를 목표 단기적으로 좀 놓고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여전히 하락 추세대입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대이고 지금 이 거래량 갖다가 뚫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1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터졌을 때 보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리노스예요. 2,780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리노스를 한번 봅시다. 2,78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2,78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다시 박스권역으로 좀 회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박스 하단권역까지 얼추 다 빠졌습니다. 3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실적도 향후 추이도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렸을 때에도 일단 이건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닙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박스 하단권역짜리 때가 얼추 한 2,300원, 2,200원 요 자리대가 좀 되겠네요. 요 자리대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자리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박스 상단권역까지는 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2,700원 그 정도 왔을 때 나는 이거 단기로 봤다 싶으면 일단 매도를 해놓으시고 종목 교체 해보시는 전략 여유 있게 보게 되면 1차 3,000원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자리대 한 3,5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화장품이에요. 6,050원. 6,0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국화장품을 한번 볼게요. 한국화장품이 6,0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6,050원짜리 때면 지금 요 자리대인데 예, 한국화장품이 실적이 나오나요? 제가 봤을 때 실적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년 적자네요. 3년 연속 적자. 시뻘겋게 물들어 있어요. 시뻘겋게. 재무구조 안 좋아요. 근데 올라갔던 이유가 있어요. 수급도 안 좋아요. 움직였던 이유가 있어요. 중국 뭐 시장 진출하네 뭐하네 그 얘기 나오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필히 말씀을 드리는데 5,000원, 4,900원 깨면 이거 무조건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깨지게 되면 아마도 이거 4,000원짜리 때도 깰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깬다라면 저점 깨면 일단 도망 나오세요. 다시 사더라도. 왜?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 올라가게 된다고 해서 얘가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차별화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 못 올라갑니다. 차별화가 나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다시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5,600원 이상권역에서 일단 비중 축소를 좀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시젠이요. 시젠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57,000원에 50%요. 57,000원에 50%요. 자,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한 3달 정도 됐는데요. 네. 앞으로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산 사고부터는 계속 떨어지면서
어제부터 계속 그 기관들이 팔고 그래서. 자, 일단 최근 들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예. 어떤 부분들 때문에 급락이 나왔죠, 이게? 실적이 안 좋다고 또 그러네요. 그래서 그죠? 실적이 좋다고 들어갔는데 10 3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11월 20일 날부터 이게 급락 나왔어요. 그죠? 예, 예. 그럼 11월 20일 날 무슨 뉴스가 있었나 한번 보자고요. 11월 20일 날 뭐 때문에 빠졌나? 상승자 때문에. 그럼 쭉 보게 되면 시젠 중장기 성장 스토리 집중 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크게 뭐 움직인 건 없네요. 일단 시젠 같은 경우 그죠? 예. 3분기 실적 부진 이 얘기가 나왔네요. 이 실적 부진 얘기들 때문에 나왔고 뭐 실적 눈높이를 낮춰야 되네 뭐하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다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오죠. 네. 근데 그 물량을 개인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은 괜찮았어요. 3분기는 좀 좋지가 않았네요.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보다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매출 성장은 있었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판관비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이것도 시장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추 다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한 5만 원대 1,000원, 5만 1,000원 정도 때 요 자리대까지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11월 24일 날 나왔었네요. 일단 11월 24일 날 월요일 날 예. 5만 2천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었네요. 그러면 이거 45,600원짜리 때 결국은 길게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 박스권역이란 얘기예요. 이게 요 자리대죠. 4만 한 2천 원대부터 6만 3천 원 이렇게 박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가격이 얼마냐면 약 한 5만 2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박스 큰 박스에서 중간 박스 보게 되면 이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보유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5만 2천 원대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무산 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증자 얘기 나온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상증자가 나왔다고요? 예, 어제. 어제요? 예. 자, 그것도 한번 뉴스 한번 봅시다. 어저께 무상증자가 나왔냐? 어저께 언제 나왔다고 그 얘기가 나오나요?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거잖아요. 11월 25일 날. 나온다고 나왔거든요. 네? 무상증자 0.5주. 0.5주 무상증자 결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러면서 이게 월요일 날 움직였다가 다시 빠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럼 보자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나오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주당 0.5주니까 신주 상장 예정일이 내년이에요. 내년. 예. 내년이니까 내년 초쯤에 물량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받아야 되나요? 무상증자인데 안 받을 이유는 없죠. 그럼 그때까지는 최소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권리락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월달 무상증자 받았을 때 권리락에 대한 기간은 좀 틀려요. 권리락의 기간까지는 좀 틀리고 예.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신주의 배당 기산일이 1일 내년 1월 1일이에요. 교부 예정일 1월 12일이고요. 배정 기준이 2014년 12월 17일입니다. 예. 12월 17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일이 17일이기 때문에 17일까지 보유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기준일까지만은 최소한 지켜보고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 수급 체크예요. 최근에 수급이 강했었는데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 쪽. 요 수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선물 매도 나오고 외국인 현물 매도 나오고 있어. 프로그램 매수도 많이 안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수급 체크를 필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지수 올라갈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연회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강연을 진행을 합니다. 29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요. 장소는 부산금융투자협회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국민연금 부산회관 16층에서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요일은요. 다시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시간은 1시간 땡긴 오후 1시에 진행을 합니다. 일요일 장소는요.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에서 진행하고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애비뉴 4층 건물입니다. 그 이마트가 있으니까 이마트 건물 4층으로 오시면 돼요.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연말 전략 그리고 내년장 전망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